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이마을 여러분. 멋진 6월 3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를 때는 몰라도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죠.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1년의 중반이 도달했고요. 목요일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보다 좀 깨끗한 음질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애청자이신 윤 PD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침에 운동 걸으시고 오셔가지고 세팅을 새로 해주셔가지고 아주 저희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달라요. 저희는 더 좋은 기기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기가 오히려 너무 당신네들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좋아서 소리가 이상해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항상 이렇습니다. 주식도 이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상상과 실질적인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업 투자를 할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예측값이 맞을 때 딱 팝콘 터지듯이 터지는 건데 그럼 그 예측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예측까지만 하고 귀찮아서 그 다음을 안 하는 거예요. 기업에 가서 내가 생각한 내용이 맞는지 기업 자료 분석해보고 재무제표 보고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겠지 하고 그럼 남들이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들도 왜 삼성전자가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먼저 탓해야 되는 것은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왜 보다 더 깊이 있게 한 발 더 들어간 진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반추 또는 그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항상 나는 왜 그랬을까 하는 복기, 성공해서도 복기, 실패해서도 복기를 하시는 것이 실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증시각도TV가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투자의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6월 3일 목요일 미국 마감 시간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상황들을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채권 시장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 채권 시장은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이 있어. 너희들 우리 건드리지 마. 하고 채권은 채권 시장대로 갔고 그러나 조류는 인플레이션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인정은 못하겠지만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시장이 느끼고 있고 그러나 꿈속에 머릿속에서 돌렸던 이거 엄청나게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상상은 깨지면서 현실은 인식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중적으로 섞여 있으며 드디어 연준 사람들이 지금 조금 상당히 센 흐름들이 오고 있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요. 어제 ISM 관련된 설문조사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저희 회사에 있는 아폴로께서 이거를 다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그 번역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장의 소리가 미국의 현장의 소리가 어떤지를 알면 제가 왜 어제 그렇게 약간 붕 떠서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자, 미국 시장은 그냥 완만하게 끝났어요. 지금 미국 시장 입장은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세게 엑셀 밟아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고 좋았는데 S&P 500은 0.14% 올라서 4208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도 0.07% 올라가면서 34,600, 나스닥 종합지수는 0.14% 올라서 13,756을 기록했습니다. 러셀도 0.13%. 어쩜 다 이렇게 쪼로록 하고 조금씩만 다 오르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달러는 소폭 올랐습니다. 89.90을 기록을 하고 있고, 엔화도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109.58로 조금 환율이 내려갔고요. 위안화는 확실히 이제 방어를 합니다. 자,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 얼마에서 방어가 시작됐죠? 6.35에서 방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6.36에서 6.37 요 사이에 진지가 마련되어 있어요. 즉, 요 사이는 지키면서 시간을 꽤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고점은 어디가 되겠죠? 전 진지였던 6.55
그러니까 달러당 6.5와 6.35 사이에서 당분간 자리를 매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보되, 이게 밑으로 또 깨지면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헤아라입니다. 헤아라가 또다시 1.5, 맨날 1.5%씩 올라. 예, 그래서 브라질 헤아라가 달러당 5.076입니다. 자, 이제 브라질 국채 투자하셨던 분들한테 봄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탈출할 기회가 오고 있어요. 드디어. 네, 브라질 국채 죽을 뻔했던 분들, 자, 이번에 브라질 헤아라 강세가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조류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 원자재를 가장 많이 세상에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두 군데. 하나는 브라질, 하나는 호주예요. 호주, 브라질 주가 흐름 보세요. 아주 강세. 지금 최고 강세 시장 중에 하나가 호주,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이 통화들도 강세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생산성 효율에 의해서 물건값의 인플레이션은 약할지라도 통화가치 하락의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반영을 해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원자재에서 장려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 원자재를 많이 파는 나라인 브라질과 호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다라는 거가 지금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가격은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강세일 수 없는데 왜 강세이냐. 다시 1.6이 깨지면서 소폭 강세로 갔는데요. 지금 이건 거죠.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채권 시장 생각했고 확정했어. 마음에 확정을 했고, 분위기 보니까 고용이 생각처럼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7만보다 언더가 나오면 채권 시장 강세 요인이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에는 미국 분석가들보다 더 전문적 분석을 하는 각도기 입장에서는 고용이 지금 안 터져도 나중에 한꺼번에 터질 겁니다. 예,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채권 시장은 지금 약간 갈라파고스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고, 또 하나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냐, 연준이 장기 금리를 확실히 방어해 줄 거라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믿지 말라는 말씀도 미국 채권 투자자들에게 각도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기 회복 흐름은 정말 기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베이지북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경제가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장했다. 이전보다 다소 더 빠른 속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체들이 자재 및 노동력 부족과 배달 지연 등으로 고객들에게 상품을 인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건설 부분에서도 공급망 차질로 비용이 오르고 판매가 일부 제한되었다라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자 ISM 제조업 관련해서 나왔던 설문조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컴퓨터 및 전자제품 업체는 뭐라고 했냐, 공급업체는 납품, 품질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요가 높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 직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실상입니다. 수요는 빵 터졌어. 수요는 빵 터졌는데 주고 싶어, 팔고 싶지. 왜 장사하는데 왜 안 팔고 싶겠어요? 근데 직원이 없어. 이런 상황이요. 하약 제품 환율의 변화는 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고품질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네, 여기도 수요 증가가 포착되죠. 운수 장비, 지속적인 부품 부족으로 인해 이중 소싱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공급과 장기 공급 계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 음료 및 담배 제품, 공장 및 물류 창고에서 작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업 공급 라인이 없어서 지역적 공급 부족과 지연이 흔히 발생합니다. 항구에서의 지연도 재고 수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공급 렉이 딱 걸려, 진짜 병목이 빡 하고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말씀드린 거의 모든 업종
업종이 지금 그렇죠. 금속 가공 업종, 사무실과 매장에서의 적합한 인재 채용이 어려움으로 생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재 및 서비스 부족과 긴 리드 타임으로 인해 고객에게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1년 4분기 또는 그 이후까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장비, 가전제품, 부품 업종, 내부 및 공급 업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 부족, 물류 공급 상황이 심각합니다. 가구 및 관련 제품, 사업은 호황이나 노동력 부족과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재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다음 비철금속, 지역적인 글로벌 공급망 부족과 걸프만 지역의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올해 비철금속 산업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요가 강하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원재료 공급이 어렵다면 무의미합니다.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높은 수요와 주문 잔고 확인, 주요 금속 매우 바쁘지만 여전히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곳곳에서 수요가 터졌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곳곳에서 각 업종별로, 각 산업 섹터별로 전부 다 이건 수요단에서 보는 산업 섹터이긴 한데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 빵빵빵빵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수요가 터졌으니 수요를 바탕을 해주는 원자재가 부족하겠구나. 그런데 금융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억압적 상황이에요. 어떤 억압적 상황? 유동성을 확대해야 되고 유동성 확대의 상황과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압박하는 상황이고 채권 시장은 거기에 환호하면서 그렇지 계속 그렇게 갈 거야 하면서 우리는 좋을 수 있어. 즉 금리가 안 오를 수 있어. 채권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어. 라는 꿈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알고 유유히 시장은 어디에다 베팅을 시작했다? 원자재 베팅을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통화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는 건 어디서 나타나고 있다? 밈주식들에서 그 비용을 드러내고 있다. 밈주식들이 폭등해요. AMC 주가 95% 올랐습니다. 하루에. 장중에 125% 상승했고요. 연간 3000% 상승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저희 보시는 분들은 이거 투자하실 분들 많지 않겠지만 게임스탑 13%, 블랙베리 15% 올랐는데 뭐냐면 이거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운 흐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오래된 현재일 뿐이에요. 과거에서 있었던 흐름이고 앞으로도 나타날 흐름이고 그게 지금 나타난 건데 어찌되었건 이런 심리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일부 투자의 영역에서 전혀 색다른 영역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완전한 도박 게임과 같은 머니 게임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투기로 들어왔으면 투기로 끝을 내라. 투기로 들어와서 펀더멘탈 분석하지 마라. 펀더멘탈 분석할 게 아예 없어. 여기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바이오들 막 폭등할 때도 말씀드려요. 투기로 들어왔으면 투기로 결론을 내야지 왜 투기로 들어왔다 회사 분석하고 물린 다음부터 회사 분석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네,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쪽에서 앞으로 플레이를 하실 분들은 그래 친구들하고 그냥 포커 게임 한 판 치지 이런 심리로 투자를 하시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사람 심리를 읽어내야죠. 이럴 때 누가 도움을 받는 어떤 사람의 이론이 도움이 됩니까? 조지 소로스죠. 지기종용법. 더 강화가 자기 강화적으로 더 흐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계치가 되면 뻥 터진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심리를 가지고 아예 내가 도박판에서 상대방과 상대방을 두고 게임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매우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을 덜썩덜썩 시킬 거거든요. 야, 하루에 100%가 올라? 아우, 그냥 1년에 10%, 아우, 나 그냥 저기 가서 그냥 죽느니, 그냥 저기 가서 그냥 앓느니 죽는다, 저기 가서. 뭐 이런 개념으로 저쪽으로 뛰어들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장기 시계열로 꾸준히 쌓는 과정입니다. 쌓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0%, 15%가 되게 작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15% 정도 되면은 대략 계좌가 2배 되는데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또 5년 걸리면 2배가 되면 그때는 4배가 되죠. 또 5년이 되면 8배가 돼요. 자, 그때부터는 5%, 10%가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잘 터지면 작년 같은 경우 50%, 100%가 터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결국 산산조각 나고 산산이 산화되면서 게임 머니로 내 돈을 다 내주고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준 베이지북을 통해서 그리고 또 ISM 제조 설문조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들이 어떤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단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은 도도한 물결로 조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패트릭 하커가 이제 돌아섰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채권 매입 테이퍼링에 대해 생각할 때가 곧 올지도 모른다. 근데 곧 올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 연방 기금 금리를 오랜 기간 낮게 유지할 계획이지만 월 1,200달러의 매입 축소에 대해서는 적어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생각되어지는 생각이에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중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인 용법을 쓰는 것은 시간이 좀 더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전에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좀 달라지는데요. 테이퍼링 지금 사실 해도 경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것도 꽤나 몇 개월 있다가 할 거야. 이러면 시장은 달릴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경계감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 이번 주 눈치 보는 거예요. 고용 보고 판단하겠다. 고용 보고 인플레이션이 찐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거기서 찐인 것 같으면 내가 한번 떨어져 줄게를 결정할 건지 찐이 아니면 한번 다시 올려볼까를 고민하겠다라는 게 오늘의 시장의 미국 태도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금값은 오늘 그다지 크게 오르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좀 차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BER 레이트가 떨어졌어요. 5년물이 2.6162까지 2.7에서 떨어졌고요. 10년물도 2.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긴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야 인플레이션 와 그래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상 또는 일부 공포로 인해서 올라간 금리는 주저앉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실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런 판세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신흥국, 아사비오 뭐가 온 것 같아 신흥국라고 얘기했던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런 배경, 밑바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약간 긍정적인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시되 만약에 잘못되고 뭔가가 구조적으로 깨질 것 같다면 그때 빠져나오면 되죠. 사전에 예상해서 다 맞춘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5년, 10년 자산을 계속 쌓아서 내 자산, 미래의 내 노후를 책임질 자산을 만드는 거 그렇게 된다? 거의 확률이 낮아요. 확률 높은 싸움 하셔야 됩니다. 확률 낮은 것을 내리고 높은 확률을 취하는 것이 투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6월 3일 미국 마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